내가 한 달에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,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 이게 그 첫 달의 가계부인데요. 보시면 꽤 많은 돈을 썼죠.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은 몰랐는데 제가 한 달에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러니까 돈이 모이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. 이렇게 생각을 하며 가계부 쓰기를 포기하고 돈 모으는 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. 안녕하세요, 먼지입니다.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,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는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 명확했어요. 당장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모을 수 있나, 그것부터 계산하기 위함이었죠. 이번 달에는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이만큼 소비를 해야지 라는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고, 일단 무작정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, 나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이 수입을 바탕으로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지출을 하고,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를 계산하기 위함으로 처음에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건 제가 당시에 기록했던 내용인데요. 별다른 틀 없이 일단 무작정 써내려가기만 했어요. 내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엔 어떤 것이 있는지, 그리고 내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할부로 나가고 있는 돈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, 그리고 이외에 내가 먹는 데 쓰는 비용, 갖가지 집안일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는 데 쓰는 비용, 커피값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무작정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.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한 달에 이만큼 써야지, 이만큼만 지출을 해야지 라고 예산을 잡고 가계부를 썼던 게 아니라, 일단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쓰는지를 알고자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그 첫 달의 가계부인데요. 보시면 꽤 많은 돈을 썼죠. 이렇게 써보니까 내가 이 돈은 줄일 수 있었는데 못 줄였네? 이 돈은 이 시즌에만,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나 명절이었으면은 이 시즌에만 쓰는 특별한 돈이니까 다른 달에는 이 돈은 안 쓸 수 있겠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쳐내갔어요. 우리가 관가를 하는 게 직장생활을 하면 월급이 매달 꾸준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거는 맞는 말인데, 월급이 항상 동일한 금액이 들어오는 회사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. 보통 어떤 달에는 성과급이 들어와서 조금 더 월급이 많다거나, 아니면 어떤 달에는 직전 달에 들어온 성과급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떼서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온다거나, 아니면 하다못해 연말정산 전후로도 조금씩 월급의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. 그래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지 명확히 기록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, 이 중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해지해도 되지 않을까? 아니면 할부로 쓰고 있는 게 있다면 이게 언제 끝나는지,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해둡니다. 우리가 또 할부 비용을 간과하기가 쉬운 게, 할부는 그 당시에는 이 정도 금액이 매달 빠져나가겠지 생각을 하면서 카드를 긁는데, 또 그 다음 달이 되면은 그 존재를 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스장을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, 그 헬스장 등록한 달에는 당연히 기억을 해요. 12개월 할부이고 한 달에 2만 원 정도씩 빠져나가겠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막상 그 다음 달, 그 다다음 달이 되면은 내 통장에서 2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를 자각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기록을 해둡니다. 그리고 정말 사소한 것까지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일기 쓰듯이 다 기록을 해봤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더치페이를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또 기록에서 놓치기 쉽거든요. 그런 것도 다 놓치지 않게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, 각종 페이 서비스 통해서 결제를 한 것들도 또 카드값 지출 내역에 잘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데,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쭉 기록을 해보았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은 몰랐는데 제가 한 달에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러니까 돈이 모이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. 그 다음 달에도 또 똑같이 기록을 했어요. 근데 그 다음 달에는 달라진 게, 일단 고정 지출이나 아니면 구독 비용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기 때문에 조금 지출이 줄었고, 또 지난 달에 뭐 시즌성으로 갑자기 친구 생일이 많았다거나, 아니면 뭐 명절이나 크리스마스
크리스마스여서 돈 쓸 일이 많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또 그런 비용들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 달에도 쭉 한번 기록을 해봤고요. 마지막으로 또 그 다음 달에도 쭉 그냥 일단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가 딱 명확히 보이더라고요. 저는 보시면 당시에 가계부를 그냥 쭉 나열해서 쓴 지 첫째 달에는 12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었고 두 번째 달에는 60만 원 정도,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30만 원 조금 넘게 사용을 했었어요. 좀 편차가 크죠. 일단 연말이었다 보니까 약속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편차가 좀 많이 커졌었고 또 친구 생일이 많이 몰려있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편차가 좀 컸었어요. 이렇게 최근 3개월간의 생활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120만 원, 그리고 60만 원, 거의 40만 원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씩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 나의 월급이 있고 내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고 생활비를 한 70만 원 정도씩 사용하면은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가 딱 정해지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계부를 처음 쓰기 시작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돈을 쓰는지부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체크한 돈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예산을 정할 수 있거든요. 제가 만약에 한 달에 내가 어느 정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번 달에는 일주일에 10만 원씩 딱 40만 원만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저는 평소에 70만 원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4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게 되겠어요. 그러면 이제 평소에 사고 싶은 거 조금 참고 이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좀 많이 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서럽고 사고 싶은 거 있는데 못 사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못 놀고 이러다 보면은 1, 2주 사이에 금방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또 절약하고 있는 나 자신이 괜히 안쓰럽게 여겨지고 이렇게 돈 모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가계부 쓰기를 포기하고 돈 모으는 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가계부 쓰기를 시작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게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쭉 내역을 3개월치 정도 확인을 하고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줄이면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한 달 생활비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은 금액을 딱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원이어 리도서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내용에 잘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